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더우인의 충탑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더우인에서 누군가 충탑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 인터넷에서 일이 생기면 감이 나서고 마음이 독하고 손이 매운 강호 사람들을 함께 찾아서 팀을 꾸리자. 딱 이 한 문장, 딱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좋아요가 4만을 넘고 댓글과 메시지가 13,000개가 넘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줄 대사로도 제작진이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리고 댓글을 보면 거의 전부가 한 가지 주제로 모입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혹은 저는 어차피 혼자고 걸릴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뜻이 맞는 사람이 많으니 다 같이 창업하자라고 합니다. 그 창업이 대체 어떤 창업인지 여러분이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시작이라는 글자가 드라마 첫 회 오프닝처럼 들리는데 다음 회가 언제 방영될지는 검열도 장담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또 스스로 전직 무장경찰 군인이라고 밝히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제2호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군 육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들 나는 무기를 안다, 나는 전술을 안다, 나는 조직하는 법을 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년대생이었는데 그 사람도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돌격해 다시 만나 증인이 되는 일은 못할 수도 있지만 후방 지원은 내가 맡아도 문제없다. 딱 역할 분담이 다 갖춰진 느낌입니다. 남은 건 누가 MC를 보느냐 정도겠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느낌 혹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말로만 한풀이 하는 거 아니냐. 현실에서 정말 관가에 눌리면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고 센 말 한마디도 못할 거다. 다 집에 숨어있는 키보드 영웅들이다. 맞습니다. 이 수만 명이 혼자서 붉은 철권의 탄압을 마주하면 정말로 대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현실에서 철권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맞아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강한 감정, 이렇게 치솟는 열기, 나도 팀에 끼겠다, 나도 창업하겠다 같은 반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바오딩 사건을 이야기했듯이 심리적 저항에서 행동의 저항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때로는 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계기는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일 수도 있고 바오딩처럼 어느 부처가 검사 통지 같은 것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느 도시관리원이 채소 파는 노인을 때리는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아랍의 봄이 그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회 위기와 모순이 끝까지 누적되어 임계점에 바짝 다가가면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발 요소 하나가 대규모 질서 재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가 터지는 건 불꽃놀이가 아니라 딱 맞는 자리에 떨어진 성냥개비 하나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충탑 콘텐츠와 그 댓글들이 중공을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수만 명이 오랫동안 이어진 테이프로 입막기식 통제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거대한 군중이 늘 집단 정신 속에서 길을 보고 걸어야 하는 상태였고 민감한 말을 피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우회하며 가끔 돌려 말하는 정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이 갑자기 입을 열고 직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주저하지 않고 봉구령을 무시하고 민감어를 피하지도 않으며 올라오자마자 가장 민감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집단 심리의 임계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어떤 때에는 영상 업로드에서 계정 삭제까지의 거리만큼이나 짧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중공의 사회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된 정치 위기까지 더하면 사실상 이미 불치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계열이든 공청당 계열이든 이른바 개혁 개방 계열이든 우리는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중공을 되살릴 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하하 장젠핑이든 왕젠핑이든 우징핑이든 당을 지키려 드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화산 분화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사회 위기가 크게 폭발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붉은 권기들은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누구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K드라마 궁중암투에도 결말이 있는데 이 결말은 대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침몰선 계획 같은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중공이 망해도 괜찮고 자신들은 곧바로 해외로 달아나 금은을 끌어안고 숨어 살며 부자로 노후를 편안히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망상일 뿐입니다. 중공이 무너지는 순간 중공의 죄악은 반드시 철저한 청산을 맞이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두지 않으면 하늘이 거두고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없고 하늘 끝 바다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 비행기표가 책임 면죄부를 사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소식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다른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연말연시 카운트다운 행사,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안, 허페이, 광저우, 수저우는 물론이고 홍콩과 상하이까지 포함됩니다. 모두 1선, 2선급 대도시들입니다. 중공이 크리스마스를 금지해 온 것이 여러 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핑계라도 있었습니다. 서방의 명절이고 서방 종교에서 왔고 중국과 무관하다. 시진핑은 전통 문화를 장려하니 우리는 중국인의 명절을 쇠고 서양 명절은 쇠지 않는다. 같은 식입니다. 어쨌든 핑계는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원단 그리고 새해 전야는 다릅니다. 종교적 내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하는 한 해의 신구 교체의 날입니다. 왜 중공은 이것마저 그렇게 민감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금지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새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륙 민중의 인내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와 반항의 심리가 임계점에 바짝 붙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잘 압니다. 인터넷의 키보드 영웅이 키보드에서 현실의 천성, 오광으로 바뀌기까지 어쩌면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백지 혁명처럼 말이죠.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함성보다도 침묵하던 군중이 한꺼번에 입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군중이 모여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적 앞에 선 것처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병사처럼 경계합니다. 통제불능이 될까봐, 큰 사건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장진호 전투는 누구나 압니다. 실제로는 일기가 12월 13일에 끝났는데 공식 선전은 일부러 역사를 조작해 12월 24일에 승리로 종료됐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역사를 조작할까요? 이른바 붉은 역사의 목적은 물을 흐려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희석하고 소련 해체를 희석하고 차우셰스쿠 처형 같은 그들이 가장 꺼리는 역사를 희석하려는 겁니다. 민중이 토론하고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추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붉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하나 내세워 기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비꼬자면 과거를 다시 쓰는 각본인데 관객은 예전처럼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부 모순이 이렇게까지 보기 흉하면 외부 위기도 마찬가지로 심화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말했습니다. 개혁개방 계열이 미국과 다시 사이를 회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물속의 달, 거울 속의 꽃 같은
일방적 상사에 불과하다고요. 보십시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무기를 110억 달러어치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공의 일방적 상상이 깨졌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히 뺨을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턱에 강한 훅을 꽂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체면이 구겨져도 중공은 어정쩡할 뿐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으로 그들은 미국 방산 관련 기업 20곳과 고위 경영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제재라는 것도 늘 하던 레퍼토리입니다. 중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중국의 모든 회사와 단위와의 상거래 금지, 솔직히 말해 상징적 보복일 뿐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당국가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체면은 반짝이는데 실력은 나중에 계산하자는 식입니다. 홍보가 먼저고 해결은 나중인 셈이죠. 트럼프의 움직임이 훅 한 방이라면 다카이치 산하의 정부의 최신 움직임은 거의 흑호도심 같은 타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기록적 재정 예산을 승인했는데 총액이 7조 8,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연간 국방 지출로 9조 엔이 넘는 돈, 달러로는 575억 5,6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전후 일본 역사상 최고치이자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 속에는 이런 세부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약 11억 3천만 달러를 들여 12식 미사일의 개량형을 구매할 예정인데 사거리가 1,000km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대륙 지역을 포괄할 수 있고 베이징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내년 3월에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 배치될 예정이며 원래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1년 앞당겼다는 말은 부드럽지만 겨냥당한 쪽은 신작이 조기 공개됐다는 기분일 겁니다. 내용이 즐거울 리도 없고요. 또한 일본은 6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이른바 방패를 추진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신의 방패, 이지스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중, 해상, 수중에서 대규모 무인 전투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2028년 3월까지는 가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62억 달러를 들여 한 종류의 대치미사일을 배치하고 10억 달러를 들여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합니다. 한마디로 모두 일본이 지금 중공에 맞서기 위해 집중적으로 키우는 군사 장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로운 국방 예산은 2025년 예산과 비교해 총액이 9.4% 늘었습니다. 군비 지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사실상 2년 앞당겨 국내 총생산의 이 퍼센트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군비 지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3위로 치솟은 겁니다. 일본은 또 2026년 12월 이전에 기존의 안보, 방위 정책을 수정해 군사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일본은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남조도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히토류가 풍부한 심해의 진흙을 채굴하는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수십 6km에서 히토류가 풍부한 진흙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려 선박으로 올리는 시도입니다. 전 세계 핵심 광물 공급 구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비꼬아 말하면 평상시엔 문명과 협력을 말해도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광물이 가장 공통된 언어가 되곤 합니다. 이 일련의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일본이 80년 동안 이어온 평화주의 국가 노선이 종결을 선언했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재무장을 향해 정상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길로 들어섰고 저자세로 판에 들어와 강경한 지역 군비 경쟁의 길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나이의 회담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본의 국방비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3.5% 이상이 되길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이 퍼센트에 불과하니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최근 중공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겨냥해 버린 일련의 행동이 없었다면 일본의 국방 예산이 이렇게 빨리 2년이나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확립한 뒤 중국 대륙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미국, 일본, 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공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을 상대로는 날마다 말로 치고 군사로 위협합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동도를 외치고 말발굽을 동쪽으로 몰아 벚꽃을 밟겠다 같은 구호까지 나옵니다. 소분홍들은 들떠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우리 같은 초보자도 봅니다. 이런 식의 개혁 개방은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주고 경제를 키워줄 수 있는 모든 상대를 죄다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중일 외교전이 막 터졌을 때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중공의 이런 방식은 한 가지 결과로만 이어진다고요. 다카이치 사나이를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역으로 밀어주는 결과, 그리고 스스로에게 강력한 적 새로운 시대의 일본을 세워주는 결과 말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말로는 망치 달라더니 망치를 받았다입니다. 어떤 경우엔 플러스까지 더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 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중공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가 이익을 팔아서라도 미국을 달래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탐관오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탐관오리는 처참하게 정리됐다. 그들은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장교들을 전부 암살하거나 체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천년을 내려온 저주, 츠마정 양겁이다. 시진핑이 2년 동안 한 모든 일은 츠마정과 싸우는 것이었다. 홍위대는 강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늘과 싸우면 오히려 하늘의 함정에 빠질 뿐이다. 강산은 더 안전해진 게 아니라 화산처럼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 밖의 민간 사회다. 그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한 사람에게 불씨 하나씩만 있어도 중공의 사악한 정권을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고 죄도 남지 않는다. 이 대목은 조금 길지만 제 생각에는 대륙에 한 분이 남긴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중공에 대한 체감이 깊습니다. 대륙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지 13년입니다. 앞에 몇 년은 그나마 조금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반부패, 탐관 오리잡기가 중심이었고 한때는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권력이 굳어지면서 큰 전환이 일어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고된 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츠마장겁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천간지지와 운수에 연관된 말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해가 오면 사회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큰 동요를 겪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깊이 연구해서 이 주제로 프로그램 한 편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요즘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저주는 때로는 현학이 아니라 민심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한 관점 가운데 제가 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유일한 것은 민중의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최근 대륙 민중은 갑자기 깨어난 듯한 전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과거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공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소분홍이 너무 많았고 우마오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애국, 애당, 붉은 구호가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분홍과 우마오가 갑자기 눈에 띄게 줄고 주류의 목소리가 뒤집혔습니다. 방금 말한 더우인 충탑 같은 것이 오히려 주류가 됩니다. 특히 이번 중일 외교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수년 동안 중공이 반일, 혐일 선동을 하면 늘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앞장서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한다느니 난징 이야기를 끌어오면 민중은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민중이 오히려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고 중공을 향해서는 돌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예 대놓고 욕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뒤 반발은 더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너희는 진짜 아마추어 중공이다 라고 하고 그럴 거면 너희도 재산 공개해봐라. 누구를 겁먹게 하는지 보자 라고 비꼽니다. 대략 그런 분위기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도덕 강의가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산 목록 한 장이 사람을 깨우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공의 가장 자신만만한 기술, 백발백중이던 반일 선동이 갑자기 먹히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빙치부 콘서트가 취소된 사건을 보십시오. 저는 취소를 지지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99%가 빙치부를 지지했고 오히려 정부를 향해 막무가내다, 계약 정신이 없다, 뻔뻔하다, 온갖 욕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여론의 전체적 반전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핵심입니다.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임계점이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로 온라인 여론이 갑자기 뒤집히는 현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를 향한 태도는 적대와 대립입니다. 과거에는 말을 조심하고 민감어를 피하고 말장난을 쓰고 이상한 기호로 대처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올라오자마자 대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민해가 이렇게 뒤집힌 뒤에는 통치자들이 더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중공은 돈으로 많은 나라를 매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총과 군대가 자기 손에 있으면 누구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매우 믿습니다. 하지만 10억 인구 앞에서 어느 날 성냥개비 하나가 마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댐 붕괴입니다. 홍수가 제방을 뚫듯이 한 번에 쓸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합니다. 지금 원자바오가 판을 잡든 왕양이 판을 잡든 시진핑이 허수아비가 되었든 권력이 박탈되었든 만약 여전히 당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미국을 다시 속여서 되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당을 지키려 드는 순간 스스로를 화산 분화구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산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때때로 진동합니다. 심지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붉은 마그마가 이미 조금씩 솟구치고 뒤집히는 게 보입니다. 남은 건 마지막 큰 폭발 한 번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리고 중공 최고층도 그 촉박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새해 전야 행사를 전부 취소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들은 화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카운트다운 소리까지 금지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정말 공포로 운영하는 통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개혁개방은 출구가 아니라 막다른 길입니다. 유일한 출구는 중공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중공을 해체하고 진정한 자기혁명을 통해 헌정민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짜 출구이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역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시간일 뿐입니다.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민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와이즈 크레스트라는 아이 패치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중국의 전통 한의 가문이 대대로 전해온 처방을 바탕으로 일본 기술로 생산해 품질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경피 흡수 기술로 천연 약초의 정수를 눈가의 혈자리에 직접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단 5분이면 눈의 건조함과 피로가 뚜렷이 완화되고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느껴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는
현대인에게는 그야말로 눈을 지키는 신기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응증 범위도 넓습니다. 안구건조, 비문증, 가성근시, 난시, 더 심한 경우로는 황반변성, 녹내장까지도 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눈 주변 6군데 혈자리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혹은 자면서 붙이고 있어도 어떤 방해나 영향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정세부의 방송입니다. 세계정세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